천년의 시공을 뛰어넘는 황금불탑의 신비가 있고, 불심의 향기가 가득한 땅 미얀마. 그곳에서 맛본 화려하고 다양한 전통 음식까지.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아 지금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림을 그리는 저에게 여행은 힘겨운 일상에 건네는 작은 위로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는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던 나라였는데요. 수많은 불탑이 가득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그곳으로의 첫 여정을 양곤에서 시작합니다. 미얀마의 젖줄 이라와디강 하루에 위치한 양곤은 2006년 수도를 산악지대인 네피도에 양보했지만 여전히 인구 500만이 넘는 미얀마 최대 도시입니다. 한때 영국 식민지 통치의 거점지로 랑군으로 불렸던 도시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미얀마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죠.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곳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해왔는데요. 이번 미얀마 여행에서는 미얀마의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미얀마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양곤은 여행자들에겐 미얀마 여행의 관문 같은 곳인데요. 그런 도시엔 수많은 여행자들의 눈길을 붙잡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의 우거진 숲 사이로 우뚝 솟아 찬란한 황금빛을 펄럭이고 있는 쇠다곤 사원입니다. 미얀마의 상징이자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죠. 사원은 동서남북으로 4개의 입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신발과 양말은 벗고 하의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사원에 들어갈 때 런지를 입거나 긴 바지를 꼭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반바지 차림이라 런지를 꼭 입어야 된다고 하네요. 론지는 통상적으로 미얀마에서 남녀 구분 없이 입는 전통 의상을 말합니다. 꼭 치마 같은데요? 그중 남자가 입는 론지를 빠소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입으니 생각보다 편하고 통풍도 잘 돼 시원합니다. 해발 58m 높이의 언덕 위에 세워진 사원은 출입구가 있는 4개 방향으로 기도실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안에는 석가모니와 그 이전에 깨달음을 얻은 3명의 부처, 즉 구루손, 구야 한모니, 가섭이 각각 모셔져 있죠. 그중 남쪽에는 꼬나가마나, 즉 구야 한모니 불이 있답니다. 드디어 쇠다곤 사원이 보입니다. 높이 98m에 이르는 거대한 불탑은 실제로 겉면 전체가 황금으로 덧씌워져 있는데 미얀마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랍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모셔져 있는 이곳엔 지금도 수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 중에는 독특한 복장의 사람들도 있는데요. 미얀마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빠오족입니다. 미얀마에선 자신이 태어난 요일에 따라 띠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미얀마에는 7개의 띠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쉐다곤 사원에 와서 자신의 띠에 맞는 곳에 물을 바친다고 하네요. 저는 이곳 방식으로 코끼리 띠라서 이곳에다 물을 바치려고 해요. 사원에는 요일 상징 동물과 불상이 함께 모셔져 있어서 이 두 곳에 물을 뿌리며 소원이나 복을 비는데요. 물을 바치는 횟수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의 나이만큼 물을 바치는 거예요. 특이하게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7요일이 아니라 8요일을 쓰기 때문에 태어난 날에 따라 호랑이, 용, 코끼리 등 8가지 동물로 나눠진답니다. 사원 한쪽에선 또 다른 행렬이 눈길을 끕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아이들이 사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신퓨라는 의식을 통해서 미얀마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은 출가를 해서 승려 생활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Very curious because I'm not religious. I come from Portugal, which is a Christian Catholic country, and this is a completely different religion, and it's very. I would like to find more about Buddhism. 미얀마의 2500년 불교 역사를 간직한 쉐다곤 사원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을 바랍니다. 장엄한 불빛 속에서 이곳 사람들의 깊은 불심이 느껴집니다. 다음날 양곤의 아침을 제일 먼저 여는 곳을 찾아갑니다. 밤새 조업을 마친 배가 항구로 들어오면 포구에서는 분주히 물고기들을 옮기고 인근에는 도소매상이 몰려와 수산시장을 이룹니다. 이곳에서는 생선 비린내와 함께 미얀마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산물 산업의 중심지인 이곳 산피아는 양곤에서 유일한 수산물 도매 시장이라고 해요. 매일같이 잡혀 들어오는 물고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서 판매되는 물고기도 매일같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시장으로 들어오는 수산물만 수십 톤이 넘는다고 하는데 양곤의 호텔, 식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가게들이 이 시장에서 생선을 공급받습니다. 한쪽에선 전국으로 수산물을 배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생산 포장이 좀 특이한데요. 이 말린 잎사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재로 많이 쓰이는 티크나무 잎사귀라고 하네요. 물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이곳 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이렇게 타 지역으로 보낼 수산물 포장까지 마치면 시장은 조금 한산해지는데요. 이제야 조그만 식당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생선을 삽니다. 이건 맥인데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 메기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 메기로 모잉가라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네요. 모잉가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제가 이 아주머니를 따라서 모잉가를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우리나라에서 메기는 주로 매운탕을 해먹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곳에선 메기로 어떤 음식을 만들까요? 시엔 아주머니의 집은 양곤 외곽 지역에서 식당을 한다고 합니다. 까마래 쌤이 바래 참고 뭐인가 참고 알로 쌤이 랄랄라서 바래 뭐인가 소라 미마루 요리에 요야 사사 투바 누라이루라야 맨사 앞이고 다 어냐성 사자 바래 나 사메피 사래 사사 때야마고 야고들라고 사다가 바래 미얀마에서 모잉가는 가장 대중적인 쌀국수 요리인데요. 메기로 육수를 낸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먼저 메기를 향신료인 레몬그라스와 어간장을 넣고 끓입니다. 한참 동안 메기를 푹 구워내는데요. 이번엔 잘 익힌 메기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메기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데요. 지금 메기를 건져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뜨거운데 손으로 직접 뼈를 하나하나 다 발라주고 계세요. 사실 봐라 찔땐바드. 아니 고소해요. 찔땐바드. 그런데 뼈를 버리지 않고 잘게 빻습니다. 하우나 어디 어디에ပြန်ထည့်ပြီးတော့အဲ့ထဲကအချိုးတွေကအချိုရည်တို့ပြန်ယူရတာ 곱게 빻은 뼈를 첫 번째 끓였던 육수에 넣고 다시 한번 진한 맛이 우러나도록 끓이는데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젠 육수에 넣을 양념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기름에 다진 생강과 마늘, 강황가루 등을 넣고 볶습니다.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한 맛을 더하죠. 그렇게 각 재료의 맛이 어우러질 때 뼈에서 바른 메기 생선살을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합니다. 알로 수와ပြီနော်အားထည့်မယ်နော်အကုန်ထည့်လို့မရအောင်နော်နှေးကုန်လေးမယ်သိလား 이제 쌀국수가 담긴 그릇에 메기로 만든 육수를 붓습니다. 싸봐 나? 야이 싸봐 찔땐바드. 아 진짜 오래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맛을 보게 되네요. 이게 바로 미얀마의 국민 음식 모잉가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강황가루가 있어서 그런지 민물고기인데도 전혀 비린 맛이 없어요. 그냥 싸봐 나မြန်မာပြည်ရောက်တော့စားရတာ 정말 모잉가는 미얀마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인 것 같습니다. 모잉가의 맛을 내는 어간장은 응아삐라는 미얀마식 젓갈로 만드는데요. 이번엔 응아삐의 고장 땀퓨제앗으로 향합니다. 땀퓨제앗은 미얀마의 남부, 인도양의 안다만에 접해 있습니다. 이곳 일대는 이라와디 삼각주와 함께 미얀마의 주요 소금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보통 1월부터 우기가 시작하기 전인 5월까지 소금을 채취하는데요. 이 소금은 응아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미얀마에는 응아삐라는 소스가 있는데요. 물고기와 생선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젓갈 같은 거예요. 여기 빵하 지역에는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소금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든 응아삐가 맛이 좋다고 하네요. 미글라바, 미글라바. 지금 응아삐를 만드는 마을로 왔는데요. 짠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짠 내음이 도저히 코로 숨을 못 쉬겠어서 입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요. 입으로 숨을 쉬어도 짠맛이 나요. 짠맛이. 밍글라바, 밍글라바. ရွာပငါကြီးရွာတောင်ဆန်းမြို့နယ်ပေါ့နော်စားလုပ်ငန်းရယ်ငပိလုပ်ငန်းရယ်ငချလုပ်ငန်းရယ်လုပ်ရဲတက်တန်းအရောက်ဆိုရင်50 60လောက်ဝင်ရရှိတယ်ဟိုမှာအဲ့ဒီလေက15ရက်ကြာပြီးမှဒီကဝင်လာတယ်တို့မှစားပေါက်ပြီးတဲ့ဟာကိုတို့ပြန်တိုင်းတာပေါ့တိုင်းပြီးမှတစ်ခါစားလိုတဲ့ပစ္စည်းပြန်ထားပြီးတော့ပြန်ရုံနဲ့တွင်းလိုက်တယ်အဲ့မှလေ바로 다음에 보면 이거 아, 지금 이쪽 배에서 생선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배 안쪽에 생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응아삐의 재료가 되는 건 주로 작은 생선인데요. 머리나 내장을 떼어내지 않고 통째로 이용합니다. 생선에 소금을 넣어 발효시키는 응아삐는 소금의 양이 중요합니다. 보통 생선의 20-30% 정도 되는 양의 소금을 사용하죠. ngpi sa bao da le ngpi pok ma so lo yo le bo ngpi pok ma so lo ma sa na ko the bi yo 생선을 발효시킨 뒤 액젓을 걸러내고 남은 건더기가 바로 응아삐입니다. 여기 각종 냄새와 짠내음이 섞여서 한시도 있기가 힘든데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는 이분들이 참 대단하세요. 응아삐는 크기별로 분리를 해서 시장에 판다고 합니다. 응아삐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이 이곳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 액젓, 즉 어장을 응아삐아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모아 좀 더 오랜 시간 발효시켜 사용한답니다. 미얀마 음식에 간을 맞출 때 들어가는 기본 조미료죠. ဒီငပိကနေထွက်လာတဲ့ငံပြားရီကိုအိုးထဲမှာနေလှမ်းပြီးကြက်အောင်နေလှမ်းတာ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이게 멸치 액젓의 한 100배 정도 되는 맛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어장은 베트남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응아삐는 그 자체를 음식으로도 먹기도 하지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답니다. 응아삐를 절구에 찌운 후 그 액체를 걸러내는데요. 거기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끓이면 응아삐 아이라 불리는 생선 소스가 만들어지죠. 보통 채소나 과일을 응아삐 아이에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응아삐 아이를 좀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답니다. 밥에 비벼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인데요. 저도 이 아저씨랑 똑같은 방법을 한번 먹어볼게요. 아저씨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비벼서 사실 응아삐아이 생선 소스는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냄새와는 달리 맛은 되게 좋아요. 찔때바데 아주머니께 선물로 주셨어요. 이곳에서 깊고 오묘한 미얀마 전통의 맛을 느끼고 갑니다. 자신들만의 전통과 역사를 지키며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들.
이들이 간직한 또 하나의 보물을 찾아 바간으로 향합니다. 지금 새벽 5시경인데요. 바간의 일출을 열기구 위에서 보려고 해요. 미얀마 첫 통일왕국의 수도였던 바간은 과거 찬란했던 불교 왕국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런 바간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열기구를 타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There's about 2,000 temples that will fly over between 300 feet and we may get as high as up to 2,000 feet. 비상을 준비하는 열기구들이 점화를 하고 드디어 하나둘 하늘로 떠오릅니다. 옛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대 도시 바간의 품에 들어갑니다. 마치 꿈을 꾸듯 아련히 모습을 드러내는 사원과 불탑들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바간왕조 240여 년간 화려한 불교 문화가 꽃피우던 곳이죠. 열기구를 타며 한참을 바간의 매혹적인 자태에 빠져있는 사이 어느새 하늘은 떠오르는 태양으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저기 햇빛에 비춰서 금빛으로 반짝이는 사원들 한번 보세요. 울창한 숲 사이로 서 있는 사원과 탑들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감히 불국토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What do we see? Were all kinds of beautiful temples and pagodas, and that's just amazing. See the sun come up. It's a beautiful experience. 이곳 바간의 불탑 유적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중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바간의 사원과 불탑을 열기구를 타며 하늘에서 내려봤다면 이번엔 땅에서 둘러볼 차례입니다. 일로와봐. 기분 좋게 흔들리는 마차에 앉아 천천히 이동을 하며 탑과 사원들을 찾아갑니다. 여기 있는 사원이 쉐지공 사원이에요. 1055년에 지어졌고요. 바간의 수많은 사원들 중에 제일 처음 지어졌다고 하네요. 바간의 많은 유적들 중 제1호인 쉐지곤 사원은 부처님의 머리뼈와 사리가 모셔져 있는 성지로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드넓은 들판을 달리며 수많은 탑들을 만납니다. 모두 이름 있고 유명한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없는 이들도 어느 누군가가 애절한 사연을 품고 층층이 쌓아 올렸겠죠. 이곳에서 들판 가득 써있는 탑들의 바다에서 들려오는 전설과 신화에 귀 기울입니다. 그
그중 틸로밀로 사원은 난타옥마 왕이 이곳에서 왕위 계승자로 지목된 것을 기념해 1218년에 지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틸로밀로 사원과 함께 바간에서 빼놓지 말고 꼭 들려야 할 곳이 아난다 사원입니다. 1975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원된 후 현재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조형미가 뛰어난 사원은 동남아시아 불교 사원의 백미로 꼽히죠. 이 문을 통과하면 사원을 돌 수 있는 3개의 길이 있는데요. 가장 안쪽 길은 왕이 다녔던 길이고, 두 번째 길은 귀족들이 다녔던 길이고, 가장 바깥쪽 길은 일반 서민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사원 내부 중앙에는 약 9.5m에 달하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서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불상의 얼굴이 보는 위치에 따라 표정이 바뀐다는 겁니다. 가장 바깥쪽 서민들의 길에서 본 불상의 표정과 중간 귀족의 길, 그리고 가장 안쪽에 왕이 닿았던 길에서 본 표정이 확연히 다르다는데요. 저 바깥쪽 서민들이 다녔던 길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표정은 자유롭고 인자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 안쪽에 왕이 다녔던 길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표정은 엄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언제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를 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상을 먼 곳에서 가까이 갈수록 부처님 얼굴 중 특히 입모양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미소를 띠던 온화한 얼굴이 갈수록 굳은 표정이 됩니다. 그러더니 불상 바로 밑에선 무서운 얼굴로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Pero lo que más me impresiona es el hecho que se hizo en el siglo XI. Sí, O sea, sí. Y que, o sea, tiene 9 metros, es un solo, es una sola pieza de madera, Sí. que sea tan antiguo y tenga esa calidad de obra, es muy lindo. 아난다 사원은 바간 최고의 걸작입니다. 사원과 탑이 있는 올드 바간에서 약 10분 거리에 뉴 바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올드 바간이 유적지가 되면서 그곳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죠. 네, 감사합니다. 마침 땅콩 수확철을 맞아서 할머니들이 땅콩 껍질을 까고 있습니다. 가운데. 껍질을 깐 땅콩을 절구에 넣는데요. 그런데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소를 이용해 절구를 빻아 땅콩 기름을 짜는 것이라 합니다. 땅콩은 이 지역의 특산물인데 대부분 기름으로 짜내 판답니다. 땅콩을 넣고 이렇게 2시간을 돌려야 약 3kg의 기름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나는 땅콩 기름은 이곳에선 식용유로 쓰이는데요. 할머니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 간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튀김가루 반죽에 땅콩을 넣고 튀깁니다. 먹음직스런 소리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이제 튀겨지고 있는데요. 고소한 향이 여기까지 나요.
이미 귀와 코로 튀김을 다 먹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입이 즐길 차례입니다. 바삭하면서도 땅콩 씹히는 맛이 좋은데요. 네, 생강 맛도 나고 땅콩 맛도 나고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Sao con này đấy? Sao đâu con nè? Sa, con này sa, con này sa. Cô đang cho đấy một cô bé gì này cho đấy con nha chơi tha cô đang ra đấy ha con là sa chị. 함께한 촬영 감독과 코디도 맛있게 먹는데요. 감사합니다. 언뜻 우리네 시골에 온 듯 정겨운 할머니들과의 추억을 담고 갑니다. 다시 올드바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몰로 유명한 쇠산도 사원에 오릅니다.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올라 이 아슬아슬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짙어지자 이미 이곳 서쪽 테라스는 수많은 여행자들로 꽉 찼는데요. All that shades mixing with buildings and making only one image. That's why I came here. It's also to be where everybody is. 마침내 바간의 석양빛이 황토빛 평원을 은은히 물들입니다. 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캔버스에 그려놓습니다. 지금 해가 지려면 1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 풍경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림으로 남겨놓으려고 해요. 바간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풍경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옛 왕조의 찬란한 역사가 서린 이곳은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So wake me up.